저는 부계좌를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종목 분석도 안 하고 시장 예측도 안 합니다. 그냥 QLD와 JPQ를 자동 매수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 11월에 1억을 넘긴 계좌가 지금은 1억 6천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지수가 아직 회복하기도 전에 평가 금액이 전고점을 돌파했고 수익률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무섭든 전문가들이 떠들든 그냥 자동 매수 걸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이번 조정은 사실 그렇게 깊은 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점에 들어갔거나 이런 하락을 처음 겪은 사람들에게는 꽤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락은 시작과 동시에 심리를 먼저 흔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계좌는 겁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고 판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일정하게 투입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자연스럽게 매수 기회가 된 거죠. 투자에서 생각이 늘어난다는 건 판단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판단이 늘어나면 실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이번 상승장에서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조정에 100만 원이 빠졌다면 900만 원을 벌었다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다는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면 뇌에서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자동 매수는 그 신호를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리죠.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템이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반면 본계좌는 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감정이 들어갑니다. 제 판단이 들어갑니다. 개별주도 있고 3배 레버리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도 회복이 더딘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많이 빠졌고 어떤 종목은 상승해서 소외된 거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추가한 생각들이 정말 알파를 만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장 수익률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늘리고 있는 걸까? 물론 본계좌의 방향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개별주를 할 것이고 레버리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느낀 건 지수 투자 자동 매수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락이 오면 수량을 모아요. 상승이 오면 그 수량이 일을 합니다. 복잡한 판단 없이 시스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금 짱짱하게 들고 폭락 오면 사겠다는 분들 계시죠. 저도 꾸준하게 매수를 했지만 더 빠지면 많이 사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동 매수를 줄이고 더 큰 하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태워주지 않고 버스는 떠나갔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의 상황이지 앞으로의 단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폭락이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러다 갑자기 강한 반등이 나오면 버스 놓칠까봐 조급해질 거예요. 그래서 물량 실어서 급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하면 눈물의 손절을 합니다. 저는 본계좌든 부계좌든 기본 근간은 자동 매수입니다. 다만 본계좌에서는 하락장에서 조금 더 자동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생각은 멈추고 시스템만으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자동 매수는 실행됩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검증됐어요. 시장을 이기려는 계좌보다 시장을 따라가도록 만든 계좌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어쩌면 장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